요즘 유튜브 댓글에서도 건축학과가 취업이 힘들다던데 뭐 이런 식의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현업에 있는 제 동료들의 이야기도 이직이나 뭐 취업이나 이런 게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인 공고글의 양이 어느 정도로 변화했는지,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모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제 필드에 있는 건축 종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현업자들이 생각하는 유망한 건축 직종은 어떤 것일까, 뭐 대략적으로 내용 같이 공유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건축 업계가 어떤 느낌이다 라는 거를 직간접적으로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기업의 공고는 얼마나 늘었을까, 얼마나 줄었을까.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이렇게 그 기업 공고 사이트를 좀 알아봤는데, 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지가 않고 너무 다 최신화가 되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기업 공고를 많이 올리는 곳이 이제 스페이스라는 이 홈페이지, VM 스페이스라는 곳에 아뜰리에들이 보통 여기서 이제 구인 공고를 많이 올립니다.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아뜰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서 이 VM 스페이스에 정말 많이 들락날락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잡이라는 곳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다 설계사무소가 어떤 뭐 경력직 뽑습니다, 신입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글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크게 3개년도 22년, 23년, 그리고 24년은 지금 10월달까지죠. 24년은 10월달까지죠. 여기에 구인글의 개수를 한번 카운팅을 해봤어요. 이게 막 여기가 12월달이었다가 여기 중간이 막 1월달이었다가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오차는 있는데, 크게 어떤지 한번 보자는 거죠. 22년은 어디서부터 글이 시작되냐면요, 이 49페이지부터 글이 시작돼요. 49페이지에 17개의 글이 있고, 그리고 108페이지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1월달 최초 공고부터 해가지고 4개가 있어요. 그럼 이 사이 50부터 107페이지까지는 그 페이지당 30개의 구인글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17, 그리고 요거 개수만큼의 곱하기 30, 그리고 4개, 요거를 더하게 되면은 2022년에는 1761개의 구인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건축 업무가 많다면 구인글이 그만큼 많겠죠? 그러니까 구인글이 많다면 그만큼 취업이 쉽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2023년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2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이 1페이지가 처음 시작이겠죠? 지금 2024년도 가장 최신 글 7개의 글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49페이지였죠, 아까? 49페이지에 13개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의 거는 이제 곱하기 30을 해서 810개가 카운팅이 됐고, 이걸 더했을 때 830개가 있습니다. 1700 얼마에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절반. 2024년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인데 21페이지에 13개가 있고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곱하기 30 하면은 600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2024년 613개는 있는데 11월과 12월 보정값을 1.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13 곱하기 지금 10개 달이니까 이게 10개 달분의 12니까 이제 1.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735개가 된다라는 거죠. 다 놓고 봤을 때 거의 반 정도 줄어든 것 같네요. 반 정도. 그리고 여기서는 약 100개 정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10% 이상입니다. 10% 이상. 10% 이상 구인글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취업 시장이 위축됐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VM 스페이스에 나온 구인 공고 글로는 그렇게 해석해 볼 만한 충분한 어떤 숫자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요거는 어떤 오차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700개에서 이 절반은 충분히 유효한 어떤 숫자로 저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현업자들의 체감은 어떤가? 제가 구글 설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건축학과 취업 어려운가에 대한 이런 제목으로 주로 건축학과 학생들이 보는데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찍기 위해서 현업자들의 인터뷰를 요청을 좀 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 지인들 한 30명과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라이노, 그래스하퍼 오픈 채팅방에 또 여기 이 설문을 좀 올려서
이게 취합을 해봤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직무와 그 이름, 그리고 본인 직무의 가장 핵심 역량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4년 10월 현재 건축계 취업 어렵습니까? 하기 쉽다, 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선택할 수 있게 해놨고, 본인이 생각할 때 건축학과 졸업 후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직종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응답이 사실 14개가 나왔어요. 이게 표본으로 치면은 너무 작긴 하죠. 너무 작다. 하지만 여기에서 뭐 사실 한 명이 선배 14명이랑 이야기하기 쉽나요? 한 명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14명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는 뭐 모듈러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실시 설계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이테크, 한미글로벌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무직분도 계시고, 일반 건축, 실시 설계, 리조트, 호텔, 산업, 학교 시설 설계, 뭐 이렇게 다양한 직무에 계신 분들이 나와줬습니다. 본인 직무에서 가장 핵심 역량을 물어봤을 때 이제 DFMA를 이야기하시는 분 있고, 커뮤니케이션, BIM 나왔죠. BIM.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거. 저희가 건축의 큰 업무들 중에서 이제 인허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인허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연계에 대한 이야기, 디자인 있고, 계획 업무, 뭐 다양합니다. 너무 핵심 역량이라고 했을 때 이제 랩이 또 하나 나왔죠. BIM이랑 같이. 실무 능력, 이 실무라는 거는 참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실시 설계, 발주처의 니즈 파악, 커뮤니케이션, 뭐 연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나눠보자면 BIM 큰 축으로 둘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인 이야기 좀 있고요. 디자인 능력, 디자인 좀 있고, 디테일 뭐 이런 것도 사실 디자인이죠. 그리고 이제 도면을 그리는 능력, 실무 능력, 뭐 도면 작성, 뭐 이렇게 또 크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인허가도 사실 뭐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일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잘못된 거를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측면으로 여러분들, 학생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자신의 역량을 이쪽으로 강화를 시키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2024년 10월 건축계 취업 어렵습니까? 어렵다, 쉽다 쪽에서 이 어렵다가 이 대부분 이거 아주 쉽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4%가 어떻게 보면 5점 이하, 그리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86%. 건축계 지금 취업 어렵다라고 보고 시장이 많이 응축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취업이 어렵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직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듈러 건축 시공 전문가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설계사무소 취업을 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렵다, 사실은 설계사무소 취업 이외에는 직업을 갖기 어렵다, 이런 의견, 아주 현실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떤 업무도 깊이 있게 하면 유망하다고 보는 이런 긍정적인 업무도 있고, BIM 이야기가 많습니다. BIM에 관한 능력을 키우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작가병 걸리지 말라는 이런 아주 촌철살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인테리어 쪽도 괜찮겠다. 해외 코디 있을 수 있죠. 대기업에 차라리 그냥 대기업으로 바로 가버려라. 건축 담당으로 가라. 대기업에 AI 내용도 있고,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이죠. 시행 쪽으로 가는 것도 유망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건축 업무라는 거에 대한 이런 큰 어떤 이 흐름은 알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건축하면은 설계를 해야 되고, 뭐 프리츠커상,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젊은 건축가상, 뭐 이런 설계상을 받는 사람이 돼야겠다, 뭐 그런 생각 말고는 별도의 뭐 어떤 시행 업무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가장 제가 관심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랬겠죠.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그랬을 때 질문으로 이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건축일, 여러분이 정의하는 건축일이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뭘 하는 게 건축 일을 하는 걸까요? 처음에 이런 사업성, 어떤 이런 기획 업무를 하는 게 건축인가요? 인테리어, 이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설계하는 게 건축인가요?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게 건축 일인가요? 이거를 시공하는 게 건축 일인가요? 시공이 잘 되는지 감리하는 게 건축 일인가요? 이걸 다 시공된 건물을 분양하는 게 건축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는 건축 일, 나는 건축에서 이 부분에 나는 흥미를 가지는 것 같다 라는 거를 본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내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어떤 분야든 충분히 전문성을 따지면은 유망하다고 본다. 정말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평균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잘못된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의 어떤 고등학교가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대요. 와, 그 고등학교는 뭐길래 고등학교가 이렇게 평균 연봉이 가장 높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오타니가 졸업한 고등학교였다. 그래서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의 오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축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게 왜 건축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을 통해서 저희 같이 한번 소통을 해봐요. 그럼 저도 그에 따른 의견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다뤄봤는데, 그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엔 더 유익하고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